갑자기 이게 프로 하다가 멈춰가지고 다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5분씩 나눠서 하는데도 이거 한 개 하는데도 참 이게 한 번에 25분이 막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막 다시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수행 능력과 관련된 이제 스트레칭 기존이고요. 뭐 이제 근힘줄, 힘줄 단위의 뻣뻣함 이런 것들은 이제 팔다리를 움직이는 힘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텍스트 상으로 봤을 때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는 높은 뻣뻣함에서는 이제 필요한 일의 양이 증가를 하고 이제 유연성이 높을 때 뻣뻣함이 낮을 때는 이제 필요한 일의 양이 줄어들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이제 유연성이 뭐 이게 떨어지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인데 자 여기서 좌측부터 보시면은 이제 근육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이제 사지 움직임을 일으키는 작업 이게 높아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축, 속도와 힘이 떨어지고 변형된 움직임 패턴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퍼포먼스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거. 그리고 유연성이 이제 높을 때 사지 이제 보면은 움직임을 일으키는 작업이 낮고 관절 가동 범위가 높다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변형된 움직임 패턴 그리고 이제 수축 속도와 힘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는 이제 퍼포먼스 증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거를 이제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뭐 설명하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방금 사진이랑 이 사진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뭐 스트레칭의 이제 과학적 이제 보면은 뭐 이론 같은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다음 장에 보시는 거는 이제 되게 좀 상반된 이제 보면은 연구 결과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스트레칭 해가지고 뭐 보시면은 뭐 근육의 뻣뻣함을 줄이면은 뭐 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힘을 줄여서 뭐 잠재적으로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보면은 뭐 최근이 아니죠. 최근이 아니라 정말 또 이것도 뭐 책에서는 최근이지만 지금 저희는 2022년도이기 때문에 또 어마어마하게 지났죠. 이 보면은. 그래서 연구들은 이제 운동 전에 이제 스트레칭이 이제 운동 수행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뭐 손상의 위험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제 운동 전에 스트레칭과 운동 수행 기전이 이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근육 염자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근육의 미세 손상 그리고 이제 힘 길이 관계 변화 이것은 이제 교차 결합 형성이 이제 낮아지고 떨어지고요. 그리고 뻣뻣함이 낮아지면 이제 힘줄 이완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GTO의 이제 이런 액티비티가 높아지면은 이거는 이제 운동 뉴런 흥분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스 전화 억제, 그리고 이거는 금방추의 이제 흥분성이 떨어지고 근육 활동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여기서는 이제 힘 전달 속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들은 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포스에 대한 이제 프로덕션이 이제 낮아지는 이제 힘 생성 같은 게 낮아지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보신 게 너무 이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 전에 스트레칭에 대한 이제 뭐 전통적인 이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 연구 간의 이제 상반된 의견 뭐 운동 능력을 높이고 손상을 위험을 줄이려면은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보면은 상반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가 맞다 뭐가 이렇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는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사실 바로잡기라고는 하는데, 그냥 좀 재밌게 보실 만한 글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 전에 준비 운동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스트레칭을 뭐 낮은 강도에서 뭐 중간 정도로, 그리고 뭐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이 웜업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이게 이제 조직의 온도를 높이고, 점성을 낮추고, 스트레칭에 대한 조직의 저항을 줄인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제 온도로 종물 조직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가로 안에는 인간의 몸에서 존재하기 힘든 온도 그리고 이제 더 최근 연구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는 열이나 냉해 적용에 뭐 조직에 열을 가하거나 열을 뺏거나 하여 뭐 이렇게 의해 올라갈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조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관절 가동 범위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다른 연구들은 이제 수동적 혹은 능동적 준비 운동이 스트레칭 운동에 효과적이라고 하고, 이 해당 연구자는 그 동료의 연구에서 뭐 10분간의 준비 운동, 최대 산수 섭취량의 뭐 70% 조깅이 조직의 점성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조직의 온도 또한 올리지 못했다고 보고했고, 게다가 이 연구는 네 가지 다른 정적 스트레칭이 점탄성 성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칭들이 이제 일반적인 시간보다 길다고는 하지만 뭐 90초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 연구는 스트레칭이 조직의 성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스트레칭이 짧은 기간의 유산소 운동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하지 않았고, 스트레칭은 오히려 조직이 늘어나는 데 대한 저항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뭐 관절 가동 범위 증가 목표일 경우에는 능동적 준비 운동은 뭐 스트레칭 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에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리퍼런스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놨죠. 여기 보시면은 이 연구들이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개지만은 실제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뭐 스트레칭 전 준비 운동이 한가에 대한 거를 이제 보면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리퍼를 달았잖아요, 리퍼런스를요. 근데 반대로 스트레칭을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제 리퍼런스를 분명히 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이것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스트레칭의 이제 뭐 심리적 이제 베네핏 같은 건데, 대부분 이제 임상이나 환자들이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이제 신체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심리적 이익 또한 클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근육의 탄성, 뭐 근전도에 측정됐을 때, 뭐 자가 검정, 그리고 근육 긴장 상태의 느낌,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뭐 호르몬의 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들은 스트레칭이 생리학적, 그러니까 근전도 그리고 자가 근육 긴장 모두를 낮추었고, 이는 우울감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의 양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경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인 스트레칭 후 신장 상태가 낮아지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하고, 이를 신체 활동의 뭐 정신적 준비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칭이 운동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가 얻게 되는 심리적 이익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뭐 소마틱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산다에 이제 배우 유아인 님이 나오셨을 때 그 알렉산더 테크닉 하는 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되시는 이 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이렇게 조직 이렇게 뭐 진짜로 뭐 근육, 뼈 이 관점으로 보지만은 이게 사실 뭐 피지올로지로 볼지 뭐 사이콜로지로 볼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사람 이제 연구자나 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되게 좀 다양하거든요. 실제로 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교정 운동에 대해서 이런 뭐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이 나즘이라는 단체 이렇게 이 개념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지만은 뭐 통합의학에서도 뭐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눠 있어요, 엄청. 그 중에서도 되게 좀 신기했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음악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뭐 체형에 대해서 뭐 밸런스를 뭐 개선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테크닉들도 되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너무 많아가지고 뭐 향이라든지 그래서 이것들이 생각외로 저희 분야 말고도 진짜 다양한 분야들의 이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쳐보시면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되게 좀 흥미로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아까 이제 이 전 같은 경우에 이제 스트레칭 할 때 이게 이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그냥 넘어왔는데, 실제로 이제 타우트 밴드 이제 보면은 뭐 타우트 밴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타우트 밴드라는 것을 이제 한번 쳐보시면은 이게 뭐구나 라고 하시거나 팔페이션을 했을 때 촉진을 했을 때 뭔가 잡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나서는 그 해당 분야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동작을 진행할 때 그 부분에서 뭔가 이제 ROM이 제한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보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이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 가슴 이제 보면은 근육에 대해서 이 흉근 이쪽에 대해서 타우트밴드가 이제 생기기 전에는 그냥 사실 이게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이론이잖아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생기고 나서 이게 사실 그리고 이렇게 뭐 SMR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 타우트밴드가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더 이것도 뭐 되게 막 디테일해지면은 뭐 니들로도 하고 막 정말 다양한 이제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막 그거를 막 쉽게 말해서 깨서 없앤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도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개념은 좀 알아두시면은 아무래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스트레칭이야 뭐 워낙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금기 주의사항이나 뭐 금기증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들이나 뭐 고혈압 환자들 그리고 신경근 환자들 그리고 당연히 인공관절 환자들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금기증 같은 경우에는 뭐 급성 손상이라든지 근육 손상 혹은 스트레칭 되는 뭐 근육의 파열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제 뭐 골다공증 같은 거 이런 분들은 이제 NMS 같은 거 좀 이제 금기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뭐 과하게 할 경우에 이 근육이 이제 보면은 사실 뭐 이제 운동 초보자분들은 이게 진짜로 뭐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인지 아니면은 뭐 저희 뭐 이런 텐던에 대한 뭐 느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엔드필 같은 거를 사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좀 적용하실 때, 뭐 지도를 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 이제 조심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정적 스트레칭에 대한 뭐 급성 변수 같은 경우에는 빈도 같은 거는 여기 뭐 매일 뭐 세트 같은 거 반복 뭐 1번에 뭐 1회에서 뭐 4회 정도 뭐 20초에서 30초 동안 유지를 하고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세 이상에서는 이제 60초 동안 유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주 5회 뭐 1회에서 4번 15초, 30초씩 반복하는 거는 뭐 대부분의 이제 정적 스트레칭 연구들이 뭐 15세에서 한 45세 사이에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을 하고요. 15초에서 뭐 30초라는 뭐 시간 간격은 있지만 20초에서 30초 스트레칭의 시간이 뭐 더 믿을 만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60초 정도를 이제 해야지 더 효과적이고 그 효과도 더 오래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교정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를 하였을 때 과활성화되거나 혹은 이제 긴장되었다고 평가된 근육에만 이제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뭐 장단지근부터 해서 뭐 가자미근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모음근 같은 경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짐볼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나 그리고 뭐 햄스트링이라든지 그리고 되게 좀 다양하죠. 그리고 이상근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허리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광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흉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슬리퍼 스트레치라고 하죠. 이거는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바이셉스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적 스트레칭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상부 승모근, 그리고 뭐 견갑거근이나, 그리고 뭐 SCM, 그리고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이제 뭐 힙플렉서 스트레칭 같은 경우, 그리고 서서 하는 경우, 그리고 사진상에는 이제 TFL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있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이제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코멘트 같은 거 하실 거는, 음, 햄스트링 스트레칭 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밴드를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뒤에다 감으신 다음에 당기면서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단순히 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상근 스트레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혹시 요번에 그 유퀴즈에 나오신 그거 그 허리에 이제 신이라고 하시는 이제 보면은 그 의사 선생님 저 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SNS 되게 막 화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게 좀, 여러분들도 되게 좀, 어우, 되게 신기하다. 이게 보면은 뭐, 운동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물리치료 전공이시나, 뭐, 체육 쪽, 스포츠학 이쪽에 있으신 분들이 얘기 막 되게, 무슨 뭐 그런 소리를 하냐, 뭐 비판적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뭐,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뭐 잘못됐다, 뭐, 허리가 아픈데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확실히 여파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흥미로워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배근 같은 경우 스트레칭 이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지금 이 손을 여기 좌측 여기 보시면 이 상단에다 놓고 오른쪽 골반을 빼가지고 뒤로 누우는 형태로 제일 많이 하고요. 글쎄요, 이 허리 스트레칭은 이런 식으로는 잘 이제 보면 좀 추천은 안 드리고, 뭐 흉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개념이랑 여기 올렸을 때 소형근 개념, 소형근 스트레칭 같은 거 많이 하고, 이 후방 캡슐랑 스트레칭 때문에 지금 이 슬리퍼 스트레칭 이거는 진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맨날 팔을 이제 구부리고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이 스트레칭은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고, 아무래도 이제 반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짧아지게 되잖아요. 많이 이제 뭐 스마트폰, 이게 핸드폰부터 해가지고 많이 또 이제 이제 앉아서 막 그냥 노트북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두 스트레칭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목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스트레칭도 좋지만은 이제 저희 뭐 이제 신경근 스트레칭, 이렇게 뉴로 드라이브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주면서 하는 거, 이제 신경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손을 여기로 이제 당겨준 다음에 고개는 이제 이쪽으로 와주고 서로 이제 늘려주고 반대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렇게 모든 동작들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해당 이제 보면 늘어나는 부위에 대해서 이제 이쪽을 이제 고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 경우도 괜찮지만은 뭐 앉아가지고 엉덩이 밑에다가 이제 손을 놓고 하는 경우나 그리고 이 견갑골 스트레칭은 뭐 지금 이런 형태로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이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쪽 손을 뒤로 올려가지고 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팔꿈치를 댄 다음에요. 그리고 뭐 SCM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 힙플렉서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좀 많이 권장을 하고 누구한테나 추천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골반에 대한 이제 경사에 대한 것을 조절을 이제 안 하신다면은 골반이 이제 흔히 말해서 전방 경사된 패턴으로 플렉서 스트레칭을 한다면은 실제로 늘어나는 느낌은 받기 힘드시다는 점. 항상 엉덩이에 힘을 딱 줘가지고 잡아주신 상태로 해주시는 게 제일 이제 이상적이고요. 다음은 이제 신경근 스트레칭에 대한 이제 보면은 간단한 이제 예시와 이제 변수에 대해서 급선 변수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빈도는 이제 매일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그리고 반복은 뭐 1에서 3회 지속 시간은 이제 수축은 뭐 7에서 15초, 신장은 20초에서 30초, 강도는 뭐 준최대, 최대 수축이 약 20에서 25% 정도로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힙플렉서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햄스트링 같은 거, 이런 거는 저도 되게 즐겨서 하는 이제 동작들 중에서 동작들이고 대표적으로 여기서 뭐 책이나 이제 뭐 기타 사항에서는 나오지 않겠지만은 실제로 저도 뭐 트레이너 초창기 때 뭐 PNF 스트레칭이나 이런 이제 스트레칭들 이제 적용을 할 때 이제 햄스트링 관련해 가지고 이제 회원님들이 되게 막 시원하다고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요통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해서 골반의 이제 경사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좀 전방 경사라든지 후방 경사이신 분들에 대해서 반응이 좀 이제 제각각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막 그날은 뭐 너무 좋다고 하셔서 딱 가셨는데 다음날 뭐 다음 주라든지 이럴 때 막 더 허리가 더 불편해지시거나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 근육이라는 게 억제돼 있는 데를 아무리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늘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행위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텐던이나 이런 쪽에 더 이제 스트레스를 더 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스럽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점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운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흔히 말해서 뭐 제일 이제 보면은 관심 있는 분야들이신데 이제 활성화 기법으로는 이제 자세성 운동이랑 이제 독립적 근력 강화 운동이랑 이제 통합된 동적 움직임이 이제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함은 동심성과 뭐 편심성 근육 작용 시에 힘의 발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정 근육을 이제 독립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 운동들은 이제 평가 과정에서 이제 비활성화 또는 이제 약화된 근육으로 판단된 이제 근육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라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독립적 근력 강화 운동은 이제 특정 근육 내 활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제 하나의 기법이고 이러한 이제 운동의 효과는 이제 운동 단위의 활성화와 그리고 동기화 그리고 이제 파이어링 레이트 등의 향상 등이 연합되어서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이제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 약화와 이제 하지 손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바로 잡기라는 되게 좀 이제 흥미로운 건데 이제 슬개 대퇴 부위의 문제 시에 흔히 이제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 근력 강화 운동을 다루는데 이 두 형태의 운동 방법을 이제 비교한 연구에서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은 이제 무릎 넙다리 부위의 통증 증후군 환자의 주관적 및 임상적 결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고 무릎 넙다리 부위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이제 엉덩관절 약화와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요한 연구들이 시도되었고 이제 고관절 약화에 대한 인식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뭐 또는 뭐 발목 손상이 그리고 대둔근과 뭐 중둔근의 독립적 약화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아내기 위한 임상적인 연구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레퍼런스들이 막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사실 이런 개념이 뭐 진짜로 뭐 이 운동이 체인에 대한 연결성이라든지 뭐 고관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뭐 중둔근 골반 안정화를 시키는 이제 키포인트 머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관절 신전근에 대한 중요성들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첫대 연도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었고 이렇게 좀 많이 발전해 온 거. 그래서 좀 약간 되게 좀 재밌죠? 이런 거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계속 이제 보면은 이론이라는 게 계속 이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안 가지신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이제 뭐 찾아서 보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액티베이션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대상자, 뭐 신경근 손상자라든지 뭐 중심 안정근 근력이 약한 분들 그리고 금기하셔야 되는 거는 뭐 근력 강화 운동으로 인해서 급성 손상이나 근긴장 또는 뭐 열상이 생기거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질문들, 관절 가동 범위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움직임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좀 이제 제한적으로 하셔야 되고 뭐 주당 3회에서 뭐 5일 정도 1에서 2세트 반복은 뭐 10에서 15회 그리고 뭐 2에서 뭐 2초에서 뭐 4초 정도 관절과동 범위의 끝범위에서 2초간 등적성 수축을 하고 4초간 뭐 편심성 수축을 하라고 이제 권장이 되는데 여기서 밑에 보시면 이제 맨넬의 네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맨넬의 원리에는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을 때 실시하는 근육의 근력 강화 운동이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없을 거라는 가설의 이론적 근거를 다루고 있으며 뭐 제한된 관절의 가동 범위는 반드시 모든 운동을 적용하는 동안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근육도 움직일 때 자유로워질 수 없고, 만약 관절이 또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때는 근육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정상적인 근육의 기능은 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손상받은 근육의 기능은 연구화되며 비정상적인 관절 상태로 이제 약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원리는 독립적 근력 강화를 운동하기 전에 억제 기법과 신장 기법 이 두 페이지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카테고리에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그래서 뭐 독립적 근력 강화 운동은 이제 너무 이제 다양하고 이것들은 보시면은 아, 이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고 좀 이제 이렇게 혼동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제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사실 운동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제 타인의 운동 수행 능력이 꼭 나와 같지 않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실 거고 또 나이를 들수록 그럴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불편함을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운동들이 좀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건을 이렇게 많은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뭐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뭐 되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정경골근에 대해서 운동할 때 이렇게 뭐 파워풀리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밴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이제 뭐 돌시플렉션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들 하려고 이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진으로만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라고 쭉쭉쭉 넣어놨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여기서 이런 것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헬스장 가시면은 여기 해당 밴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내전근 운동도 하시고 이제 대둔근 운동도 하시고 이런 거 할 때 뭐 허리 같은 거 많이 안 꺾이게 하라고 많이 권장드리잖아요. 그리고 중둔근 운동 이런 거 할 때 중둔근에 힘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퇴근막장근에 이제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서 막 여기가 막 앞에가 불편하시다고 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 뭐 고관절 굴곡근 같은 거 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 유지하면서 하는 행위나 월슬라이드 같은 거나 뭐 브릿지 동작 같은 거 뭐 너무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후경골근도 있고요. 이 월슬라이드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건 좀 추천드리는 동작이기도 하고 이거는 불편하신 분들한테도 많이 적용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뭐 고관절 보면은 이쪽에 대둔근이나 중둔근 쪽에 이제 문제점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제 위크니스가 있으신 분들. 근데 이제 행위를 할 때 실제로 목을 이렇게 놓고는 하지는 않는다는 점. 어떻게든 여기 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베드를 이렇게 뭐 댄다든지 하거든요. 받침대, 경추베개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브릿지 같은 거 할 때도 지금 보시면은 이 수직선상에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과하게 올라오지 않게 어느 정도 이제 보면은 이 골반에 대한 이제 경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게 좀 큐잉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동작들도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트라토스 안테리어 정거근 운동 시킬 때 지금 뭐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정거근 운동을 제대로 정거근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를 못 느끼신 분들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전인시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느낌 자체를 찾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뭐 팔꿈치로 이제 미는 팔꿈치로 이제 움직이게 한다든지 뭐 상부 승모근을 억제한다든지 좀 다양한 큐잉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플랭크 같은 것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보면은 이 목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보면은 흔히 말해서 체형이 불편한 분들은 이런 행위가 안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일자로 옆으로 누우시게 하고 나서 다리 위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보수를 놓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뭐 데드버그나 버드도그 같은 동작들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외회전 운동 같은 거 회전근개 운동 때문에 특히나 소원근 극하근 강화 운동 개념으로 제일 이제 보면 권장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뭐 외회전 운동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뭐 콤보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뭐 다 뭐 하부 승모근이나 뭐 기타 회전근개 운동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리고 볼 콤보 이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이레이즈 같은 거나 뭐 스캡션 같은 거 많이 하라고 하는데 뭐 코브라 동작도 그렇고요. 이거 사실 근데 이제 하부 승모근 이제 보면은 활성화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하기 힘드세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적용하는 거는 이 가이드라인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기는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운동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 하시면은 더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은 뭐 엘보에 대한 이제 보면은 뭐 익스텐션이나 뭐 기타 동작들 그리고 뭐 손목에 대한 뭐 플렉서와 이제 보면 익스텐서 머슬들 강화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뭐 친턱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경추에 대한 이제 운동 적용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프레스커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목 운동 따로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좋겠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은 이제 더 남았는데 시간 때문에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PPT 자료는 이렇게 더 만들어 놨는데 이거까지는 이제 좀 참고해서 이제 통합적 움직임 이런 것들은 사진 보시고 참고만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출석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다른 수업들은 이제 뭐 시험도 다 저번 주에 막 보시고 저번 주에 종강이고 막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제가 진작 알았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아예 그냥 저번 주에 맞춰가지고 다 했을 텐데 그런 거를 몰랐어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불편하게 또 이제 월요일에 또 나오셔야 되는데 그거 감안해가지고 마지막 조 발표하고 좀 이제 일찍 이 출결 때문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말씀 주시고 혹시라도 문제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은 이런 낮음 CES 관련해가지고 뭐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